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갈이라는 말이 있죠. 말 아가리에 물리는 막대입니다. 막대인데 그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곱비를 달죠. 곱비를 달아서 말을 통제하는 그것이 제갈인데, 자,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상대로 언론에 제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갈과 연결된 곱비는 집권 세력이 갖고 있겠죠. 자, 왜 지금 시점에 언론에 이렇게 제갈을 물릴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해서죠. 정권 후반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패턴이 반복돼 왔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이런 것을 막으면서 이 꼭꼭 닫아놨던 이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질 우려가 있으니 지금 그런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자, 언론사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어제 국회 문체위에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뭐 통과되겠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기자들 그리고 언론사들 위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권 비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뭐 모든 피해 감수하고 뭐 하는 기자들 언론사도 있겠지만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토업은 그 기사입니다. 제갈 기사입니다. 제갈. 언론 자유에 제갈을 물렸다. 동아일보 여당 언론중재법 폭주. 언론 자유의 제갈. 자, 그렇게 이 진보 정권을 표방을 하고 언론 자유를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거여를 내세워서 입법 폭주를 해서 언론 자유에 제갈을 물렸다. 자, 중앙일보는 아예 이것을 언론제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제갈법. 그래서 당정청이 침묵의 카르텔로 공조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높습니다. 뭐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국내 대한변호사협회부터 이 언론사단체, 한국언론학회, 여기서도 또 한국신문협회, 언론 7단체, 언론에 제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다. 국민의 알 권리 제약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계신문협회, 대한민국 정부는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라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다. 거의 뭐 독재 정권에 대한 이 비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죠. 국제언론인협회는 한국 언론중재법 철회해야 된다. 매우 애매한 개념에 기초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건 명백한 언론 자유 위협이다. 자, 이 진보 성향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요? 경향신문 보시면은 여당 논란의 언론중재법 방아쇠에 당겼다. 자, 이 정도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도 경향신문도 나중에 이 법에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 내용은 기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갈 물렸다 이런 표현까지는 안 써죠. 국회 문체위에서 개정안 단독 처리가 됐고 야당은 현대판 분서 갱류 반발한다. 여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겨레 신문은 일단 일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 기사로만 썼습니다. 사진물만 써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여당의 독주. 이 정도로 어제 문체위에서 충돌하는 그 사진 기사만 썼죠. 사진 기사만 썼고 이 3면 해설 기사에서 이 비판 보도가 위축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민주당은 5배 징벌적 손배소를 할 수 있는 언론법을 밀어붙였다. 자, 한겨레 신문도 상당히 우려를 하죠. 한겨레 신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제 변칙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임위 전체 회의를 처리하는데 또 그 민주당 몫으로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실제로는 여당 역할을 하는, 자, 그런 또 꼼수도 어제 있었죠. 이 처리 과정에서.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중요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힘으로 또 변칙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 정권 초기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이대로 나라를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게 만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그래서 경제성을 조작해서 영구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자,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폐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영구 폐기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착착착 진행이 됐다. 자, 그런 것은 다 알려지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 배군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공소장을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했는데 이 댓글에서 시작이 됐다. 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은 문재인의 댓글에서 시작이 됐다. 조선일보 사이드 톡 기사입니다. 뭐 말로 한 것이 아니고 2018년에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그 원자력 발전소 정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니 연구 중단은 언제 결정하나 이 댓글을 달았고 산업부가 이것을 보고 이틀 후에 조기 폐쇄를 보고를 했다. 자, 그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임기 말에 또 임기 초에도 이렇게 했고 임기 말에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 또 폭주 지금 어제 그 언론중재법 통과에서도 보셨듯이 그리고 실정 이런 것들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내부 경선 관리를 불공정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계속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대여 투쟁에 손을 놓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원희룡 그 전 제주도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아니 왜 그 대여 투쟁을 안 하냐 그 원희룡 전 지사가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나는 정부와 싸울 생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준석. 그런데 최근에 원희룡과 그 저거 곧 정리된다. 저거 곧 정리된다. 이 통화 녹취록. 자, 그래서 저거가 윤석열이냐, 갈등이냐, 뭐 이 논란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불리하게 돌아갔죠. 그 원희룡이 자신 있으면은 그 녹음 파일 그대로 깔아. 그저께 6시까지 깔아.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이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파문에서 이준석은 상당히 불리한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일단은 침묵을 지키면서 말을 좀 안 하면서 또 어제는 언론중재법을 놓고 대여 투쟁에 나서는 그런 앞장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일면 보시면은 언론 자유와 교육 자유를 빼앗는 입법 폭주가 있었는데 그 아래 사진 보시면은 야당에서 언론징벌법 철회하라 이렇게 어제 국회 문체위 앞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거기 이준석이 앞장서고 있죠. 저는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준석은 대여 투쟁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할 생각 없다. 그런데 어제는 워낙 그런 데 대한 비판이 최근에 많으니 이렇게 손팻말을 들고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이것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장악기도다 이렇게 하면서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저희가 열심히 투쟁하겠다.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또 이준석이 좀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좀 의기소침해졌다. 풀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SNS 본인이 그렇게 즐겨하는 SNS 활동도 좀 자제를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어도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생략을 하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렇고 모두 발언을 생략을 하면서 좀 침묵 모드
친묵 모드로 가는 것 아닌가.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과연 이준석은 자기 정치, 자기 장사를 접었을까요? 그리고 본연의 임무, 당대표의 본연의 임무, 대선 후보 경선 공정관리, 또 하나는 대여투쟁에 앞장서는 문제, 이 부분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지, 자, 한번 오늘 조간신문을 기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내부 총질은 이 분열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곧 패망이다. 자, 이런 그 내부 기로가 있기 때문에 녹취록 파문 봉합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일단 봉합을 하자. 이것이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경선버스 출발도 전에 공멸 불안감이 생겼고, 자, 이준석은 드릴 말씀 없다. 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또다시 침묵을 지켰다. 경선 룰사고 갈등되는 뭐 내분 2라운드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봉합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다. 자, 중앙일보도 보시면 이준석 드릴 말씀 없다. 녹취록 공방 일단락.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거 대선 앞두고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정말 흔하지 않은 것이죠. 어제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도 뭐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씩 양보해서 정권 교체하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치 싸움은 그만두고 정책 싸움을 하자. 자, 이렇게 좀 자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동아일보 보시면은 야당 당원들이 계속 이렇게 내전 안에서 싸우면은 탈당하겠다. 이런 분위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거 곧 정리, 이 공방에 내전 계속되면은 나 당 탈당하겠다. 이렇게 탈당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하는 전화도 또 폭주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이준석도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선 주자와 대표가 일주일째 소모전을 벌였고, 이러니 정권 교체가 과연 그 정권 교체를 할 의지가 있나? 이러다가 공멸한다. 그래서 당 게시판에도 비판을 하는 글이 뭐 잇따라 올라왔고, 그래서 이준석은 설전을 벌이는 대신 앞으로 개혁 역량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희룡도 이 공세 수위를 일단 높이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여전히 갈등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쪽 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 놓고 최재형과 다른 대권 주자들이 충돌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다시 윤석열을 겨냥해서 공격을 시작했다는 건데, 역선택은 최근에 최재형, 제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인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으니 최재형 쪽에서는 답변을 하는 진보층 응답자들이 최재형을 가장 강한 상대로 생각해서 역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경선에 들어가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홍준표, 유승민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윤석열을 다시 겨누는 국민의힘 주자들, 여기서는 홍준표가 또 계속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공격을 합니다. 뭐 국정에 대한 어떤 식견 이런 것이 없으니까 토론도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자, 또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어제 대구를 갔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무릎 꿇고 저한테 협조를 해야 하는 위치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어제 대구에 간 원희룡 어제 서문시장에서 또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행사도 가졌는데, 영남일보 보시면은 원희룡 윤석열 당권 약속 이욕설에 반박, 윤석열 법무장관 쓸 것.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최근에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에서 원희룡이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윤석열을 대신해서 이준석과 맞붙은 그런 상황을 두고 무슨 밀약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과. 윤석열은 대권, 뭐 원희룡은 당권, 당대표,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이 기자간담회를 어제 했는데,
일단 이준석과의 음성 파일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그것을 까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실 공방을 하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일단락시켰다는 것이죠. 봉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각에서 윤석열 쪽이 원희룡에게 자기 당권 지원이나 장관직을 약속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썰려는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으로 썰려고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수권 능력이 있는지 볼 것이고,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윤석열은 제게 무릎을 꿇고 큰 틀에서 협조하는 위치로 올 것이다. 따라서 그런 말은 턱도 없는 소리다. 내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는 당대표 되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되면 장관 되고, 그런 건 턱도 없는 소리다. 오히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 윤석열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려고 한다. 기세 싸움이죠.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상당히 활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또 논란이 일어났었고, 지지율도 또 좀 침체하거나 하강 국면에 있고, 이래서 잠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경향신문은 윤석열 잠행인가 잠수인가, 윤석열이 사라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이 사라졌다, 잠행인가 잠수인가. 최근에 일정을 대폭 줄였고 실제로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전이죠.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후쿠시마 원전 원전 발언 이 이후로 언론 인터뷰를 지금 중단을 했죠. 그리고 일정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10일 중에 6일을 공개 일정 없음 이렇게 돼 있고, 대중 접촉 줄이고 현안에는 침묵한다. 그래서 당내 갈등, 설화 차단 전략 분석을 하면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검증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자, 검증은 어차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본격적인 경선은 이 9월 1일부터 9월 초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본선도 있고 검증 기간은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정을 줄인다고 검증을 기피한다. 자, 이런 분석은 좀 과한 분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원희룡 기사인데, 다시 원희룡이 절친 이준석 때리기. 절친 이준석을 때리는데 지지율 반등 승부수였나? 정략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준석은 당대표가 대여투쟁을 꺼리고 또 불공정 경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 아니었나? 경향신문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공정 경선 명분으로 해서 비방전을 불사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빅4 진입 전략 해석도 나온다. 빅4 가령 윤석열, 또 홍준표, 최재형, 원희룡, 또는 유승민, 원희룡, 이 정도 빅4까지 들어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준석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그리고 윤석열에 줄 섰나, 이런 의구심도 나온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양쪽이 봉합은 했죠. 대권 주자들과 당대표 사이에 이례적인 이 충돌이 일단은 봉합을 하자, 이 국면으로 가는데, 내관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내관들이. 이 봉합이 언제 풀어질지, 오늘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풀어질 수도 있고, 주말에. 세계일보 보시면은 야당 윤석열 정리 발언, 정리 발언 휴전에도 선관위원장, 또 경선 룰, 또 다른 내관이다. 경선 룰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역선택 같은 것, 그런 문제고, 역선택 방지책이죠. 그런 문제고, 선관위원장은 지금 경선 준비위원장을 했던 서병수 위원장을 이준석은 그대로 선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그런데 경선 준비위원장을 왜 또 선관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느냐? 동생이 서병수 위원장의 동생이죠.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의 비서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연관된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이준석과 당의 대권 주자들 사이의 갈등이 과연 봉합이 돼서 그대로 쭉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터질 것이냐, 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의 이 생각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직은 당대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본인이 코너로 몰리니 침묵을 하고 좀 대여투쟁에도 좀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일 것인지, 아니면은 그전처럼 다시 분란의 중심에 설 것인지,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준석이 과연 변했을까? 말을 자제하고 공정경선 관리하고 대여투쟁에 앞으로 나설까?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 이준석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제 그 논란의 와중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본인은 침묵을 한다고 하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을 안 하고, SNS도 중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언론 인터뷰를 한 이 자체만으로 앞으로 계속 침묵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경선 불공정 관리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공을 하고 반격을 하고 비판을 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나는 그렇지 않다, 계속 이 본인 입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고, 대여투쟁도 실제로는 여전히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변들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29면 오피니언면에 논설실의 뉴스 읽기, 여기에서 이준석 인터뷰를 상당히 크게 다뤘습니다. 제목은 일단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과 맞섰기 때문에 일단 좀 앞서가고 유력하지만 본인은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다, 이것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이 내용들을 찬찬히 이준석의 발언들을 뜯어보면은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어제 전화로 보충 인터뷰를 한 그런 상황인데, 자, 돌고래 멸치 발언이 있었죠. 정진석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이에나, 이렇게 중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응수가 불가피하게 했다, 돌고래 멸치 발언이 나오니. 그런데 무례했다면 죄송하다, 이 정도 딱 이야기하고, 대선 주자 줄 세우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합당 논의에서 본인은 양보 노력을 많이 했다, 본인 입장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도성이 없던 통화 녹취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다. 자, 운희룡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에서 곧 정리된다는 언급이 윤석열을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더 이상 대응할 생각은 없다. 전체 녹취록은 녹음 파일이 아니고 녹취록, 본인이 AI가 풀었다는 녹취록은 이미 운희룡 쪽에 보내줬다. 그리고 곧 정리된다는 건 당 내부 갈등이 마무리된다는 뜻이다. 다시 이 정도 주장을 하고, 더 이상 대응할 생각은 없다. 녹음 파일 자체를 깔 생각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했던 동영상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니,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처럼 윤석열 전 총장도 당 밖에 있었다. 당 밖 인사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된다면 당 사람으로서 그래야 할 것 같다는 농담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해석된다. 그러면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다른 입장을 또 새로 밝혀야죠. 그리고 단일화 국면에서 무조건 당 밖에는 안철수는 안 된다. 그러면 단일화를 왜 시도를 하는 건지조차도 의문이 드는 그런 대답이죠. 그리고 대권 주자들의 의사를 하기도 않고 토론을 너무 빌어붙였던 거 아닌가, 그러니, 아니 그거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경선위에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한 거다. 본인은 상관없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협상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최대한 양보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묻습니다. 최성현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비판은 누구보다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중요할 때는 하고 있다. 어제처럼 그런 경우에 딱 한 번 했죠. 최근 기억은 딱 한 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대표보다는 대선 후보들이 정권 비판 메시지를 통해 체급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다. 본인이 아니고 대선 주자들이 하도록 본인은 양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우투쟁을. 그리고 그들에게, 대선 주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헤아릴 수 없는 실정에 대한 비판은 이유식이 될 수 있다. 대권 주자들을 키우는 이유식이 될 수 있다. 그래 나는 안 한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중도층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 개혁 과제에 더 집중하려 한다. 어쨌든 여전히 대우투쟁은 본인이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일어났던 논란은 황교익씨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는 그 문제인데 조금 전에 황교익씨 논란 끝에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물러나면서 또 대권 주자들을 향해서 이재명, 이낙연, 특히 이낙연에 대해서 주넘이 꾸짖는 그런 말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아침 조간신문은 아직 물러나기 전이죠. 한국일보 여러 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해찬이 나서서 달래고 이낙연이 사과하니 이낙연 사과는 김어준이 사과를 건조하고 나서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권 안에 시스템이 좀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해찬이 달래고 이낙연이 사과하니 사퇴했는데 강성 친문 한교익에게 끌려다니는 여권. 자, 그래서 일단 이 사퇴해서 일단은 됐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조실을 보면 보시면은 이재명과 한교익이 마산에서, 경남 마산에서 6월 17일에 떡볶이를 먹는 먹방 유튜브 방송, 이 한교익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히덕거리고 막 웃으면서 막 하고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대장 한 사람이 안에 갇혀서 불길에 갇혀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막 했던 그날 이재명과 한교익은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하면서 히덕거렸습니다. 경기 도지사죠. 이천은 경기 도안에 있습니다. 당장 달려와셔야 되는데 일정을 다 끝나고 나서 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오전에는 김경수 만난 후에 저녁에는 한교익과 맛집을 돌면서 촬영을 했다. 그래서 여야 주자들이 소방관 사투를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낙연 쪽에 이재명 지사가 당일 행보를 소명하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특히 이 황 씨와 먹방을 찍던 당일은 종일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데다가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 구조대장이 실종됐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둘이서 계속 이 먹방 방송을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바람 잘 날이 없는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들끼리 그런 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판을 흔드는 그 상황인데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봉합이 돼서 정말 이번 달 말에 경선 등록을 하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완전히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좀 논란이 없는 인물로 임명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제가 조금 전에 이준석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준석은 여전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불씨의 소지는 그대로 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